미국 내 반응은 어떠냐?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언제까지예요?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솔직히 캐나다가 상당히 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캐나다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세 전쟁이 지금 동맹국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낮출 수도 있다고 번복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원래 사실 캐나다가 상당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관련 업계, 심지어는 저 캐나다 국민들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 너무 비합리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여론이 형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단결해서 한번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냐, 강경하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밟으면은 이제 꿈틀하는 거죠.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미국과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캐나다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캐나다의 반격이 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의 25% 추가 요금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25%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실제로 이 전력을 받는 이곳에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대응을 했죠. 근데 미국이 재밌는 나라인 게 에너지가 많거든요. 자원도 많고. 근데 사실 그 개발비가 인건비도 비싸고 환경오염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걸 잘 안 써요. 수입을 다 해옵니다. 많이 해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게 저렴한 인건비, 우리 환경 파괴할 필요 있어? 우리는 비축해놓고 이제 다른 나라 거를 사오죠. 그런 경우가 많죠. 얼마나 진짜 힘 있는 나라죠. 자원도 사람도 있어, 돈도 찍어내. 게다가 캐나다 유제품에는 무려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시금을 하잖아요. 이 관세가 상당히 타격이 큰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녹차 알죠? 우리는 시금 쪽이니까 녹차 수입 관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가 넘습니다. 우리가 수입할 경우 녹차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를 500% 넘게 내야 돼요. 100원짜리를 사면 세금만 5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세금은 제품 가격에만 붙지 않거든요. 해외에서 발생된 물류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에다가 그 가치에다 붙이는 거니까 실제로 체감되는 세금은 상당히 높죠. 더 높죠. 그러니까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 보호무역 하는 겁니다. 근데 유제품에 250% 관세? 이거는 끝나는 거죠. 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전력 추가 요금 부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켓타카 하는 거죠.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건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 태도가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늘 딜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딜을 딱 걸어놓고 상대방 되게 당황하죠. 뭔가 이게 파국으로 일어날 것 같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뭔가 이익이 되니까 사실 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협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렇게밖에 협상을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 내 반응도 좀 궁금하더라고. 왜?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딱 임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막 이러면서 국민들이 막 열광을 했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런 강경 정책들을 막 펼치기 시작하고 이제 후유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콩깍지가 살짝 벗겨지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 내 반응은 어떠냐?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같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CNN,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이제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7%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의 3명 중 1명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은 뭐 인구도 적고 항상 이제 미국을 형님처럼 모셨지만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캐나다는 먼저 에너지와 광물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산업, 예를 들어 뭐 정유, 자동차, 배터리 등의 필수적인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니켈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유소들은 캐나다산 중진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공급처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수입하자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스템이 다 어디에 잡혀 있는 거야? 기반 시설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산업 필수적인 뭐 니켈, 우라늄 공급을 만약에 줄인다고 경고하면은 미국이 쉽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식품 쪽이잖아요. 식품도 원료 하나 바꾸는 게 뭐 그거 깨져 그거 하나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거쳐야 되는 그 프로세스, 그 다음 기존에 쓰던 고객들 이런 막 테스팅하고 이런 기관들 에너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첨단 산업 쪽에서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겠죠. 근데 캐나다가 미국 보란 듯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적극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너네 말고 우리 거 원하는 데 많아. 예를 들면 유럽연합 있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캐나다산 원유와 LNG가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도 수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파이프를 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형님 나 옛날에 캐나다 아니야. 형님이 나 무시했잖아.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우리 주로 들어오라며. 자꾸 그러시면 저 빈정상해요. 약간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막 때리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지금 힘들잖아.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렵거든요. 캐나다 사정이 이민자 문제 심각하죠. 근데 오히려 뭉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꾸 때리네. 외부에서 때리니까. 안에서 생긴 문제들은 막 정권을 뒤흔드는데 밖에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단합하는 거지, 연합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금 이용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치겠어.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죽을 맛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가까운 우방국이었던 캐나다랑 멕시코 막 이런 나라들과 싸움이 먼저 시작된 거라서, 참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강경하게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와 이게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원래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 트럼프는 그런 대통령이죠. 이제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포커스가 지금 우리한테 없잖아. 좀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긴 해.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캐나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친한 국가인데 어떻게 대응하지? 근데 아직 회초리를 맞기 전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맞아야 되는데? 라고 캐나다도 생각했을 테니까.